합에 의해서 이제 그게 신령스러운 기운보다는 눈에 보이는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1600년이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치료법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에서 일어나는데요. 영국의 왕실의 뭐라 그러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치의 같아요. 왕의 주치의가 이분이 이름이 윌리엄 하베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1616년이라는 그때에 동물의 심장 및 혈액순환에 관한 연구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해요. 즉 우리가 병이 오는 이유가 악액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혈액순환이 안 돼서 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밝히는 분이에요.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전신을 갖다가 혈액순환을 시킨다라고 하는 심장 원동력소를 가지고서 이제 병을 치료를 합니다.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이 악액질도 제거하고 당연히 악액질을 만드는 어떤 4가지 문제, 음식, 마음, 습관, 온도는 차단하고 그걸로 인해 생긴 악액질은 차단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것은 혈액순환을 시켜서 없앤다라고 하는 치료법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실제적으로 히포크라테스와 갈렌에 의학에서는 혈액은 순환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현미경도 해부학도 발달된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신에 꽉 차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이지만 악액질이고 혈액은 돌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영기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혈액을 돌리는 것은 뭔가 돌기는 돈다. 하지만 그때로 봤을 때는 영기, 신령스러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운이 돌린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한 거예요. 합에 의해서 이제 그게 신령스러운 기운보다는 눈에 보이는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플러스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어떤 병의 치료법은, 특히 암의 치료법은 악액질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액순환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혈액순환론이 최초로 이제 발견한 거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시대에는 현미경의 발달과 해부학의 이제 상당히 우리 눈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던 거죠. 대표적인 인물은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500년에서 1600년대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하여튼 그분을 포함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17세기에 그 당시에 말픽이라고 하는 분, 무셀관을 발견하셨죠. 그런 분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예요. 치료법들이 이제 하나씩 더 추가되면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한 250년이 흘렀어요. 1880년대 독일의 의사예요. 루돌프 비루요라고 하는 분의 어떤 그 시대에 또 새로운 의학이 이제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비루요라고 하는 분은 독일 의학의 황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사회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병은 사회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주장을 이것을 가지고서 보건위생을 해야 된다. 다시 정리를 하면 병은 사회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습관의 문제, 온도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악액질이 생겨서 결국은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세포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포병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현대의학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든 병은 세포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암하시고 방사선 하시고 수술을 하시는 것도 이 기본 원리예요. 세포가 병들었으니까 세포를 치료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만들어진 이 세포병리학은 앞에 사회 문제, 음식과 마음과 온도와 습관의 문제가 있어서 생겼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었는데 현대의학이 이 앞부분은 이게 의학에서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 당시의 병의 치료법은 병의 근본 원인을 사회 환경이고 그리고 세포가 병들면 세포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을 치료의 가장 기본으로 삼았던 거예요. 병든 세포는 병든 세포로 치료하고 생활 습관은 생활 습관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리였죠. 이때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작 뉴턴이 상당히 과학적 방법론이 모든 학문을 다 휩들고 다닐 때예요. 눈에 보이고 확실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그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과학으로 보는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병은 세포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던 거고
그 세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서 그렇게 치료법이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 새로운 혈액순환론이 발견돼요. 단순히 심장의 힘만 가지고서는 전신의 혈액을 다 순환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모든 혈관, 모세혈관까지 혈관의 총 길이는 지구의 2바퀴 반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2바퀴 반 정도 되는 것을 어떻게 심장의 힘만 갖고 돌이킬 수 있느냐라고 해서 1930년대에 프랑스의 생리학자인데요. 이분의 이름은 로블리예요. 로블리라고 하는 분이 우리는 2개의 심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해요.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동맥을 통해서 심장을 전체로 돌리는 것도 맞지만 정맥을 통해서 되돌려 오는 것은 정맥에 펌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주변 원동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베의 심장 원동 역설에서 주변 원동 역설로 의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맥까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병의 치료는 로블리오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쓰고 있는 어떤 자연치유 건강법이 이분이 만드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요. 풍요, 냉온요, 정맥 펌프 운동이라고 해서 요즘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종아리 밑에 정맥을 펌프질 해주는 그런 기관이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의학은 독일 의학에서는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독일 의학에서는 제2의 심장을 정맥 펌프다라고 해서 교과서에 이제 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걷고 뭐 이렇게 하면 건강이 좋아지는, 하체가 건강해지면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 정맥 펌프하고 관련이 있어요. 종아리 밑에 있는 정맥 펌프가 순환을 펌프를 잘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서 근육이 같이 발달을 해야 정맥 펌프가 잘 이루어져요. 나이가 들면 40이 넘으면 이제 그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시면, 걷지 않으시면은 결국은 1년에 0.7%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소실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정맥 펌프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치료를, 자연건강법을 추가해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